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 DBPI 이용 방법 교육 영상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논문과 같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실 때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인 DBPI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DBPI와 논문에 대해서 간략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이후 DBPI의 편리한 검색 환경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PI에 대해 알아볼까요? DBPI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400만여 편의 학술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발행 기관은 2,900여 개, 국내외 등재 저널을 포함한 약 4,700여 종의 우수 저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서비스와 서지 관리 프로그래밍 사이트지, 다수의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연구나 학업 수행에 있어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크게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나뉩니다. 두 논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은 학술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보통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 연구자분들이 쓰는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학위 논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종류나 분량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DBPI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논문은 학술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술 논문을 여러분이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학술 논문이 가지는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술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전문 연구자나 교수님들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증한 자료이므로 그 근거와 출처가 명확한 자료이기에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지요. 여러분이 향후에 작성하실 리포트에도 이러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의성입니다. 일반 서적에 비해 출판되는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효용성입니다. 초록과 목차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자료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초록이란 논문 제일 앞장에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초록과 목차를 눈여겨본다면 리포트 작업에 할애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DBPI와 논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시연을 통해서 DBPI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대학별로 구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자자료 혹은 웹DB 메뉴를 선택하시면 DBPI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DBPI를 찾으셨다면 클릭 후에 여러분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BPI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DBPI에 접속된 화면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접속을 하시면 페이지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명이 보일 텐데요. DBPI 개인 회원 가입 후에 소속 학교 인증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DBPI 개인 아이디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서재, AI 채팅 내역, 관심 분야 논문 추천 등의 개인화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DBPI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검색창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검색창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활용법은 별도의 이용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검색창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검색 방법일 텐데요.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활용하시되 아래에 보이는 상세 검색을 통해서 여러 조건값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최대 5개까지의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조건값은 AND, OR, AND NOT 조건으로 나뉩니다. 키워드 A, AND, B라고 하면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이 검색됩니다. OR을 사용하면 키워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도
관련 논문이 검색됩니다. 마지막으로 and not은 not 뒤에 오는 키워드는 검색하지 않겠다는 명령어인데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되 법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한 논문을 검색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조건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했으니 검색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검색 결과로 약 1000건의 논문이 추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건의 논문을 모두 읽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면 좌측에 있는 필터 기능을 통해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추려나가는 과정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형태는 원문 이용과 외부 링크 자료로 나뉘는데 여기서 원문 이용은 DBPI에서 직접 원문 뷰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외부 링크는 DBPI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필터링 후 논문을 클릭했을 때 해당 논문 제공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제 분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문의 주제별로 검색된 자료의 수가 표기됩니다. 여러분의 학과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자료를 선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클릭해서 필터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발행연도에 따라서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발행연도를 클릭해서 필터링 하거나 아래에 보이는 입력창을 통해 연도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 자료로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논문을 제공하는 저널별 구분과 학술 저널, 학위 논문, 전문 잡지,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자료의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등재 정보를 통해 공신력이 높은 자료를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필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검색된 1000건에 비해 훨씬 줄어든 숫자인 100건대의 결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중앙으로 돌아와서 최종 검색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명 우측에는 우측에 논문 보기 버튼,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논문 활용이 가능합니다. DBPI에서 제공하지 않는 논문일 경우에 외부 링크 버튼이 있으며 클릭하게 되면 원문 제공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직접 클릭하면 해당 논문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논문 상세 페이지에서는 저널 정보, 초록과 키워드, 목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보이는 논문 보기를 클릭하여 본격적으로 논문을 읽어볼까요? 논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웹에서 논문을 볼 수 있는 뷰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원문에서는 마우스로 자유롭게 텍스트에 블록을 씌울 수 있는데요. 블록을 씌우게 되면 하이라이트, 밑줄, 물결선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밑줄, 물결선을 친 후에는 우측 화면에서 메모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뷰어 상단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논문을 내 서재에 저장하거나 원문 PDF 파일로 다운로드 혹은 인쇄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나 인쇄 시에는 뷰어 기능을 통해서 밑줄을 치거나 메모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서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내 서재는 나에게 필요한 논문을 개인 서재에 저장하여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 서재 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 서재 담기를 한 후에 DBPIA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내 서재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담은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에 보이는 내 책장에 방금 담은 논문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책장명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수강한 강의 혹은 관심 분야에 따라 책장명을 정하고 논문을 분류해서 관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일반 뷰어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는 AI 뷰어로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원문 우측에 채팅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채팅 입력창을 통해서
AI에게 논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가며 논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차 기준, 연구 방법 기준의 요약을 요청하면서 효율적으로 논문을 읽어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DBPI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